정적분의 정의? 이런 부분을 조금 그냥 한번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한번 해보려고 네,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적분이라는 게 넓이니까 넓이를 구할 때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사실 얘를 그 n등분을 하거든요. n등분을 하는데 그래서 n등분을 해서 여기 보면 처음 x0를 a라고 놓고 이제 xn을 b라고 놓은 다음에 그럼 k번째를 여기가 이제 k-1번째랑 여기가 이제 k번째로 해서 여기 보시면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아주 작은 구간으로 이렇게 잘라서 요 넓이를 다 더하는 건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일단 요게 이제 SK, 델타 S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직사각형의 면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F의 요 함수값을 이제 높이로 잡고 fxk가 이제 높이고 그 다음에 xk 빼기 xk 빼기 1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적을 잡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어, 등간격으로 n등분을 했다 보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xk가 a 더하기 n분의 요렇게 되게 돼서 그래서 얘가 사실상 등차 수열의 이제 뭐죠? 공차가 돼서 요렇게 되게 되고 얘를 이제 델타 x로 놔서 델타 xk로 놔서 그래서 전체 넓이를 구해보면 n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냥 s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sn을 해보면 k가 1부터 n까지 그래서 fxk 곱하기 델타 xk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짜 넓이는 이걸 엄청나게 많이 쪼개면 되기 때문에 극한을 때려서 1부터 n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걔를 이제 적분으로 표시를 할 건데요. 그래서 f의 x dx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가 1일 때, 그러니까 k가 n일 때가 xn이 윗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윗끝 b를 써주게 되고요. 그리고 k가 1일 때인데 1일 때를 사실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x1이 x0으로 가까이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써줘서 이제 정적분의 정의라고 이렇게 그 교과서에도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서 저도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디멘전 그러니까 상수함수에서의 이제 FTC 상수함수가 아니죠. 그 스칼라 함수에서의 FTC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공유를 또 했는데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어, 이렇게 fx가 있고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이렇게 x가 있고 여기를 x 더하기 델타 x로 잡아서 그러면 이제 요 전체 넓이가 요만큼의 넓이가 아니죠. 요만큼의 넓이를 요걸 sx라고 해보면 얘가 이제 a부터 x까지 ftdt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러면 요 넓이를 이제 델타 s라고 할 건데 그래서 어, s의 x 더하기 델타 x까지가 이제 a부터 x 더하기 델타 x의 ftdt가 될 거고 그럼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델타 s를 sx 더하기 델타 x에서 요렇게 빼준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델타 x를 나눠주면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극한을 때리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요렇게 요렇게 되는데요. 근데 얘가 사실은 이제 s라는 함수가
얘도 이제 함수잖아요.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얘가 S 프라임 X가 되고 그러면 걔가 이제 dx의 a부터 x까지 ftdt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요 S 프라임이라는 애가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밑변의 길이고 그 다음에 얘가 요 전체의 넓이잖아요. 그래서 넓이를 밑변의 길이로 나눈 거기 때문에 사실은 높이가 나와서 걔가 이제 fx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혹시 여기까지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보는 내내 좀 들었던 생각이 이제 결국에는 FTC라는 게 되게 장점인 게 이제 결국에는 무한 급수가 이제 무한히 더해지는 거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그 원시 함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정보량만 있으면 이제 그 무한 급수를 그 빼는 걸로 퉁칠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통계학에서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원시 함수를 찾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코스트가 들거나 아니면 불가능에 가까운 함수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몇 개도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나오는 게 뭐 트리페조이드 뭐 근사해서 뭐 저 직사각형으로 나누는 걸 어떤 타각형 형태로 나누거나 아니면 심슨 뭐 해가지고 그 폴리노미알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형태로 이렇게 근사를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베이지안이라고 하는 어떤 분야에서는 이제 몬테카를로 이렇게 적분 방식으로 이렇게 적분을 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확률적으로 또 근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그림을 볼 때 계속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DK 선생님께서 좀 그 현업에서 계시거나 하실 때 혹시 적분을 하실 때 어떤 수치적인 적분을 하시는 뭐 방법이라든지 약간 어떻게 또 쓰이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서 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아는 건 별로 없고 그냥 수치 해석 분야에서 그런 적분 값을 뭐 얼마나 적은 코스트로 근사를 잘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좀 포커싱해서 연구한다고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해가지고 결국에는 곱하고 더하고를 반복한 요거를 이제 이걸 넓이를 구할 때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넓이를 구할 때 이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 곱하고 더하고를 반복하는 건데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원시함수를 찾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어떻게 최대한 잘 찾을 거냐 이런 문제가 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원시 함수를 못 찾을 때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다고 하셨는데, 김nom수 선생님이. 그, 그렇게 되는 게, 저기 뭐야, 폭을 현실적으로, 어,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걸까요? 그 원시 함수를 못 찾으면은 저 리만 합이라고 불리는 저 직사각형을 무한히 더하는 형태는 이제 딱 봐도 좀 이렇게 곡선 형태인데 오치, 네, 오차 범위가 크니까 저거를 음, 어떤 사다리꼴 형태로 위에를 조금 더 채우거나 아니면은 음, 이렇게 2차 곡선 형태로 좀 더 채우면은 오차가 조금씩 더 줄어드는 방식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그 조각의 모양은 다 동일한가요? 조각의 모양, 어떤 방식을 쓰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방식에서는 동일한 조각 모음을 써요. 그쵸, 그쵸, 그쵸. 어, 그거 방식에 따라서 다 이름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 처음에 리만 썸 했던 것처럼 직사각형으로 쪼갤 수도 있고 아까 해주셨던 것처럼 그 그냥 사각형으로 쪼개면 위에 남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사다리꼴 모양으로 쪼개자 이런 것도 음, 있고 그냥 음, 사다리꼴도 중간에 남는 부분이 아까우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냥 2차 함수로 위에 부분도 채워버리자 이런 방식도 있고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느낀 게 지금 배동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나왔다고 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좀 포기하는 부분도 저 부분인 거거든요. 저 부분에서 인덱스가 제일 많이 나오고 약간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인덱스를 왜 쓰는지 이게 기억도 안 나는데 더 다양한 방식을 쓰다 보면 인덱스가 막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 쓰는 건가, 뭘 하는 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관련해서 약간의 코멘트를 덧붙이자면 얘도 사실은 직사각형으로 쪼갠다는 게 얘를 이제 조금 확대를 한 건데요. 그냥 이게 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쪼개도 되고 이렇게 쪼개도 되고 무슨 뭐 평균을 잡아서 쪼개도 되고 그 반값 반띵이죠. 그 높이의 반띵. 그다음에 뭐 어떻게 내분을 해서 쪼개도 되니까 사실은 네 무수히 많게 쪼갤 수 있다라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수리논술 이런 걸로 증명하는 거 뭐 이런 거 나왔거든요. 밑으로 쪼갠 거랑 위로 쪼갠 거랑 같다는 거 보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네.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도 본 것 같은 게 리만 상한, 리만 하한 이러면서 이렇게 증명되어 있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그 해석 개론에서 좀 엄밀하게 엡실론 델타 활용해서 그 적분 정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리만 적분이라고 이런 식으로 뭐 상한 하한해서 하는 것도 실제로는 뭐 다르브 적분인가 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리만 적분 방식은 좀 더 복잡해서 그냥 다르브 적분인데 이거랑 어차피 리만이랑 동시니까 그냥 저걸로 리만 합이라고 우기고 뭐 그런 식으로 저도 좀 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는 방금 이제 보여드린 거는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 왜냐면 리만 합을 그런 식으로 쪼개려면 구간도 랜덤하게 나누어야 되는데 뭐, 저도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증명해야 될 것도 뭐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과정 정도 레벨에서 이렇게 똑같이 쪼개는 것만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일단 공유 중지를 하고요.